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이야말로 독서나 기도, 또 명상, 여행, 산책, 그리고 사랑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급하게 앞만 보고 달리던 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버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머니닥터, 재정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몰개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고 나면 결국 이제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클로징을 할 때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게 몰개지를 얻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보통 이제 콘도를 구매하게 되면은 다운페이는 한 20에서 한 25% 정도만 다운페이를 하시고 나머지 거의 뭐 80%에 가까운 돈을 결국에는 몰개지, 대출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정말 제가 제일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가 몰개지가 과연 나올까? 아, 나 같은 경우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가 있지만 정말 몰개지가 나오긴 할까요? 네. 네, 사실은 그 몰개지가 정말 나오나요? 네. 그것도 뭐 몰개지가 아무한테나 나오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뭐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상식에서 네. 나온 좀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질문 때문에 그 아예 그 재테크를 포기하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네. 말씀을 드렸듯이 그 뭐 이 재테크나 투자 이쪽 분야가 어렵게 생각하면은 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쉽게 생각하면은 또 어렵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이 발상의 전환을 하시게 되면 또 쉬운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예 그런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포기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섭고 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시작을 맞아요.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는 거라는 거죠. 물가는 올라갈 테고 빈부격차는 심해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오픈 마인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질문을 이제 좀 실리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실리적인 질문이라는 면은 뭐냐면 모기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웬만한 경우는 다 네. 나오고요. 네. 네. 또 조금 뭐 다운페이를 조금 더 한다던가 아니면 그 좀 다른 솔루션을 잡아본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몰기지는 그렇게 어렵다고만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질문을 조금 더 실리적으로 바꿔본다면 그 몰기지가 나오나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나 주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네. 좀 더 좋은 조건의 모기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 모기지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잘 나오나요? 네. 이런 질문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이어서 곧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과연 그 임대 수익형 콘도를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클로징을 할 때 네. 말씀 그대로 정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 몰개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좀 더 답변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몰기지라는 것은 이제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네.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대상 물건과 그다음에 신청인의 자격 요건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게 모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을 그 잘 잡는다면 네. 모기지가 잘 나오는 물건으로 잘 잡는다면 그리고 그 나의 자격 요건을 조금 그 몰기지를 얻을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뭐 신용 관리라든지 몇 가지 그 내가 유념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관리를 하면서 모기지 얻는 시점에 대비를 한다면 모기지 얻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네. 충분히 저희 그 멤버분들은 뭐 75%, 80% 혹은 네. 최근 사례는 80% 이상도 그래요? 받고들 네. 계시고요.
몰기지가 안 나와서 뭐 클로징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좋은 물건을 잘 잡고 그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조금 관리를 해주고 네. 이런 부분이 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물건을 잘 잡는다는 그런 말은요.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몇 시간 얘기를 했었지만 다운타운이나 이게 투자 방향을 정할 때 다운타운이나 미드타운의 투자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좀 놓기 쉬운 결국에 이제 그 얘기인즉슨 약간 좀 큰 평형대가 아니라 좀 작은 평형대 그래 아무래도 이제 렌트가 잘 나갈 테니까요. 이제 그런 콘도를 분양을 받으라는 그리고 좋은 위치에 좋은 몫에 그런 위치에 받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최근에 우리 토론토 도심권에는 분양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잡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잡으면은 나중에 몰기지를 얻어야 될 그 금액도 작아지고요. 몰기지를 그렇죠. 많이 얻어야 될 때 하고 조금만 얻어도 될 때 하고 당연히 조금만 얻어도 될 때가 더 쉽게 쉽죠. 나오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는다. 그리고 또 한번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세를 놓을 거잖아요. 네. 임대용 콘도잖아요. 네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를 놨을 때 매달 들어오는 그 월세가 네. 이제 몰기지하고 재산세 그리고 관리비 이런 거를 커버를 해주는 정도가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커버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 주머니에서 그렇죠. 그 저희가 직접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대상 물건들에는 이제 은행들에서 조금 이제 어렵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월세가 운영 경비를 다 커버를 해주는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네.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려면 이제 시세보다 좀 분양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좀 막연해요. 네. 시세가 어느 정도인데 얼마만큼 저렴하게 사야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예를 약간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라는 네.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네. 지금 분양받는 거는 새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새 콘도 유닛이기 네. 때문에 다운타운 쪽에서 신축 콘도. 네, 신축 콘도이기 때문에 반경 한 5분 거리, 10분 거리를 보는 거예요. 도보로. 그래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지어진 지 이제 막 갓 지어졌다거나 한 3, 4년 미만인 건 아주 오래된 거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고요. 그렇죠. 지어진 지 이제 3, 4년 미만의 건물들의 지금 현 매매 시세 네. 그런 거하고 내가 사는 지금 분양가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토론토가 시세가 뭐 원베드룸 콘도 유닛 같은 경우는 그 방 하나짜리, 화장실 하나짜리가요. 한 35만 불 정도 간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현 시세를 말씀하시는 현재 거죠? 시세, 매매 시세요. 네. 그 완성된 유닛의 매매 시세가 한 35만 불 정도 네. 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목표는 그거보다 한 4, 5만 불 싸게 한 30만 그래요? 불이나 뭐 31만 불, 요 30만 불 초반에 네. 잡는 게 목표예요. 네. 예, 그렇게 잡게 되면 뭐 아까도 우리가 이 녹화 전에도 살짝 대화를 나눴듯이 네. 그 부동산 투자, 돈 버신 분들은 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레버리지 네, 맞아요.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네. 버셨단 말이에요. 부자들을 보면은요, 이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네.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다운페이는 한 20%, 25% 정도 했는데 이 시세가 오르는 거는 이 큰 덩어리가 오르는 거를 이 흐름을 내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35만 불짜리 지금 현 매매 시세의 그 유닛을 내가 한 30만 불 수준에 잡는다고 봤을 때요. 네. 이 콘도 유닛이 한 3, 4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3, 4년 동안 지금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한 4%, 3%, 4%, 5% 정도 수준만 네. 이 35만 불 시세가 올라간다고 치면은요. 네. 이게 우리가 완공돼서 키 받을 때쯤 되면은 한 4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5만 불만 올라도 네. 내가 5만 불을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한 10만 불을 버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은행들에서 보기에도 그 지금 이제 시세가 한 40만 불인데
이게 그 30만 불에 잡았으니까 좀 더 모기지를 주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그 다운타운 웨스트죠. 네. 그 퀸하고 더퍼린 지역에 네네. 그 이제 카나비 네, 콘도, 카나비 콘도 말씀하셨죠. 그 단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클로징들을 많이 해서 모기지들을 얻고 했는데요. 네. 은행에서 몰기지를 승인을 해주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감정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콘도 유닛에 대한 그 감정 평가인가요? 현 시세를 감정평가하는 네. 거죠. 주변 매매 시세하고 네네. 비교해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주변에 완성된 매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그렇죠. 지금 그 이 부동산의 시세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감정평가 리포트를 보면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감을 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멤버분들이 한 34만 불 정도의 분양을 받은 유닛이 지금 네. 이제 화면에도 그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한 3년 몇 개월 만에 지금 한 48만 불 이상 감정 가격이 그래요? 나오고 있어요. 네, 다운페이는 한 20% 정도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유닛들은 이제 모기지 얻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똑같은 시점에 네. 비슷한 유닛들을 이제 그 도심권이 아닌 도시 외곽권에 뭐 40만 불 후반대 분양을 받으셨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그래요?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안 오른 거고요. 지금도 감정 평가를 해보면 이제 그 정도 시세밖에 안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몰기지도 많이 얻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실수요자한테 전매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다운페이를 좀 더 다소 많이 하셔야 된다던가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네. 시세보다 싸게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네. 말씀 그대로 몰개지를 좀 쉽게 그 네.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몰개지를 받을 그 금액만큼이 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결국엔 그렇죠. 그 차액을 본다는 거는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저렴하게 샀기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나 저렴하게 그 콘도를 수익형 부동산을 그 콘도를 분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을 몰개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결국에는 또 그 신청자의 그 자격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몰개지를 얻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한인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셔서 지금 은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 그러죠? 그 세금 신고를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있으셔도 그 세금 신고도 안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저희가 이제 부족해서 그 대출 받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런 분들 경우. 네, 그 제 신청인의 자격 요건도 네. 보고요, 당연히요. 근데 그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볼 때 그분의 소득만을 보는 건 아니에요. 아, 그분의 지금 현재 재산이 네. 얼마나 있느냐, 그분 이제 소득도 물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이 뭐 다른 재산들이 얼마가 있느냐는 것들도 보고요. 그다음에 또 직업이 지금 뭔지, 현재.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또 신용 점수도 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그 종합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내가 뭐 소득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 소득보다는 다른 걸 좀 더 쳐주는 이제 그런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푼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인정을 해주는 우리 국내 브랜드 금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재산을 인정해주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네. 그 트라이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요? 그 뭐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네.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많이들 하시죠. 다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그 이제 루트는 있어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전에 내가 몰기지 클로징을 하기에 그 앞서서 내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신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내가 챙겨봐야 되는지를 네. 미리 아셔서 그 좀 준비를 해두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뭐 강호의 숨은 고수들이라 그럴까요? 네. 지금 이 캐나다 모기지 시장은 그 은행마다 또
또 그 수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네. 계시고 또 모기지 브로커들의 역할이 또 상당히 크게 네, 그 그렇죠.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몰기지 브로커분들 중에서도 그 저마다 이제 전문 분야가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가 좀 아니신 분들은 또 다른 쪽 분야에 또 잘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네. 자기 그 스펙하고 맞는 그 딜들을 잘 푸는 아. 그런 분들하고 미리 좀 친분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이 몰기지 파트만을 가지고 이제 어드밴스 클래스 좀 이제 중급반 과정을 또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또 편성을 해놨어요. 아, 몰개지에 관련한? 예, 네. 몰기지와 관련한 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네. 좀 소득이 좀 부족해도 뭐 이런 길이 있구나, 저런 길이 있구나라는 거를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닥쳐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당장 뭐 다음 달에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달에 내가 이 서류가 없고 저 서류가 맞아요. 없고 신용이 좀 뭐 네. 이러면 이제 힘드니까 미리미리 한 2, 3년 전부터 네. 그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강좌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유비무환이네요. 미리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사실 뭐 막상 그 상황에 닥치더라도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미리미리 내 신용 등급 그 점수 크레딧 스코어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신용 등급, 신용 점수를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그 신용 점수를 그 관리 안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캐나다와 미국은 이 신용 점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몰기지를 신청을 할 때 그 이 신용 점수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신용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뱅크럽을 하셨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네. 뱅크럽을 상식적으로. 하셨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컨슈머 프로포절이라 그러죠. 네. 그 소비 그 신용 조정 신청 음,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면 좋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워낙 또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신용이 내 신용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인터넷에 내 신용 리포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넷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간단하게 내가 그 뭐 한 20여 불 정도 지불을 하면은 네. 그래서 내 신용 리포트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걸 봤을 때 내가 그 쓴 빚이 아닌데 그 엉뚱한 사람이 쓴 빚이 나한테 내 신용 리포트에 올라와 있고 요걸 또 이 사람이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그래요? 인해서 내 신용 점수가 깎여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닥쳐서 고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네. 그래서 최근에 신용 조회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 그 한 뭐 콘도 클로징을 한 2, 3년 후에 해야 된다 하고 그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미리 하셔서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용 점수가 내 뭐 리포트에 올라와 있다든지 이러면 조정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해서 또 고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요새는 신용사회잖아요. 네, 신용카드를 안 쓰신다 그러면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신용 점수를 높이는 효과들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유념하실 그 사항들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라기보다 이제 조금 있는데요. 네. 예, 한번 강좌에 한번 나오시면은 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리미리 이제 신용 그렇죠. 네, 점수를 좋은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자체를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이야 괜찮지만 지금 콘도를 분양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완공이 돼서 클로징하는 거는 최소한 2년, 3년 후잖아요. 그렇죠. 뭐 연장이 네. 되면 연장이 되더라도 연기가 네. 되면 그러면 그 중간에 저희가 그 클로징이 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그 기간에 어떤 정부의 그 몰기지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방침이 바뀌거나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떤가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네. 이제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그렇죠. 사항이고요. 그럼요. 뭐 이건 몰기지에 대한
이야기만은 굳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반적인 이 사회 경제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부에서 그런 어떤 정책이 바뀌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 풍선 효과가 항상 있습니다. 네. 풍선 효과라 그러면 이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한쪽이 나오고. 튀어나오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시는 우리 그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네. 펼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계층이 한쪽이 만족을 한다 그러면 다른 쪽은 이제 또 불만을 갖게 되고 네, 맞습니다. 이러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 몰기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몰기 그 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이 이렇게 그 쉽게 할 수는 없는 환경이라는 거. 조금씩은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호전되면 올라갈 수 네. 있겠지만 뭐 80년대처럼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은 네.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보기 힘들 것이다.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네. 국가 채무 문제라든지 소비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요. 네. 금리를 못 건드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몰기지 랜딩 가이드라인을 타이트하게 조이는 거예요. 예? 원래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거품을 네.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모기지를 조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그 이제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타이트하게 조여 있다. 아, 거기도 그래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조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3년 후에 그 지금보다 더 조여져 있을지 네. 아니면 풀려 있을지 아무도 뭐 그거는 모르죠.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근데 풀려 있다 그러면은 에브리바디 해피. 그쵸, 모두가 다행인 다 거고요. 뭐 그 좋은 조건으로 이제 A급 네. 은행에서 이제 모기지를 받으시는 거고요. 더 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부동산 가치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게 지금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네, 지금보다 더 쪼였을 경우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요. 그 방법은 다 찾으면은 있는 건데요. 이 풍선 효과를 설명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지금보다 좀 풀릴 수 있는 환경도 좋은 게 있을 수 있는 게 더 쪼이게 되면은 렌트비가 올라가요. 그럼 네.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니까 이제 세입자로 빠지는 인구가 늘고요. 그렇게 되면 네.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집 좀 사게 해주세요. 막 데모하는 층도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풀었다 쪼였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네. 정부의 그 몰기지 가이드라인이기도 한데요. 그게 하필이면 내가 분양받은 콘도가 클로징을 할 때 쪼여 있다 이러면요. 네네. 그 플랜 B를 가동을 하면 됩니다. 플랜 B라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라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대양을 항해를 할 때 네. 순풍에 돛을 달고 닻을 올려서 항해를 할 때 네. 바람이 멈추면 바람이 멈추면 노를 저어가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닷 대신에 네. 바람이 멈추면은 노를 저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저어야 될까요? 바람이 불 때까지. 다시 바람이 불 때까지 네. 그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시면은요 네. 솔루션이 나옵니다. 네. 지금 캐나다에서 몰기지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빅세븐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 빅세븐 은행들은 그 세계 뭐 우량 100대 은행을 손꼽으면은 다 올라가는 캐나다의 주요 그래요? 금융기관들인데요. 그런 그 대형 은행들 말고도요. 뭐 한 50여 군데 또 이제 몰기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A급 은행 그리고 뭐 B급 은행, 뭐 한국식 개념으로는 뭐 제2 금융권 이런 얘기들도 네. 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A급 은행들은 이제 좀 정부 말을 잘 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좀 타이트해요. 네. 그러면서 대신에 조건이 좋아요. 금리 조건이 좋고요. 그렇겠죠. 네. 대신에 B급 이 제2금융권은요 조금 느슨해요. 쉽게 모기지를 해주는 편인데 금리가 좀 세고, 아무래도. 예, 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플랜 B를 가동해서 그 B급 은행을
그 활용을 하는 것도 방안이고 네. 이때 그때는 좀 단기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 한 1년 만기, 네. 2년 만기 이렇게 얻어가지고요. 그 1년, 2년 후에 갈아타는 거예요. A급 네. 은행으로요. 이런 솔루션을 취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멤버들 사이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프라이빗 모기지 랜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플랜 B를 가동을 잠시 했다가 이제 다시 플랜 A로 돌아오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 그러면 네네. 뭐 쪼여진다 그래도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뭐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방법은 뭐 여러 군데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도 쉽고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 게 사실 이 몰기지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다 말씀 못하신 부분들은 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람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죠.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